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케치 공유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번 시간에 그려볼 모델링은요. 자, 이 도면입니다. 자,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평면에 대한 형태만 있다면 이런 모형을 다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평면을 이용해서 이 모든 형상을 다 그린 후에 스케치 공유라는 기능으로요,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부품.ipt 클릭 후에 작성. F6번 키를 클릭하시면은 자, 등각 위로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XZ에 대한 평면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 모형을 그릴게요. 자, 스케치 아이콘 클릭 후에 XZ. 자, 이 평면입니다. 그쵸? 자, 이 평면이죠. 자, 이 평면을 클릭하시고요. 자, 스케치 공간으로 넘어왔는데 또 평면도라는 게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래서 틸팅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바로 세우고요. 자, 우선은 원그리기 명령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릴게요. 3개의 원이 있네요. 3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라인 명령으로 자,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선상에 원의 선상에서 노란 점일 때 클릭,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자, 수평할 때 노란 점이 뜰 때 클릭. 자, 클릭하고요. 자, 또 수평하게 보일 때, 그리고 노란 점이 뜰 때 클릭. 자, 클릭합니다. 자, 지금 그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실선이 보입니다. 그쵸? 실선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 실선이 보일 때 그린다면 어때요? 그린다면 이 선상과 동일한 선상으로 바로 구속이 되어 버리죠. 도면상에 보더라도 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선상이 이 실선이 보일 때 클릭, 그리고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실선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꼬표에 대한 부분이 보이죠. 자, 이 부분이 교차점이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그릴 때도요. 자, 이 부분이요. 지금은 다른 부분이 노란 점이 아닌 교차점으로 떴죠. 자, 지금은 또 명령어를 종료하고 도면을 선을 그리기 때문에 점선이 보입니다만은 자, 마우스를 또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이 선에서 선에 마우스를 한번 가져간 후에 쭉 가볼게요. 그러니까 또 실선이 보입니다. 그쵸?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자, 이 지점에 X라는 표시가 뜹니다. 자, 교차점. 우리가 그리려는 이 실선과 이 원이 교차하는 지점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차점이 뜰 때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다시 교차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은 이제 항상 이 왼쪽의 선과 수평으로 동일선상으로 동일선상 또는 수평으로 이렇게 그리면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쪽 선도 동일하죠. 자, 왼쪽으로 명령어를 종료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자, 점선이 뜨는데 선에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서 이 선을 이용해서 그리겠다 이거죠. 자, 갑니다. X표 뜨죠. 클릭. 또 오른쪽 가서 X표 뜰 때 실선이 보이고 X표가 뜰 때 클릭. ESC. 그런 다음 움직여 보면 어때요? 같은 선상으로 이렇게 동일 선상으로 구속이 되면서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런 다음요. 자, 이 선은요. 이 선들은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죠. 클릭, 클릭, 클릭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속 조건의 작성이라는 부분이 창이 생성되면서 과도하게 구속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도면의 크기를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이 선들은 이제 요 원점에서 대칭으로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에 대한 중심축에 대한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둘 다 같기 때문에. 그리고 선상에서 또 우리가 그렸죠. 그리고 그 동일구 선상으로 선을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들도 같은 길이를 가지면서 동일선상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같음이라는 구속 조건을 줄 필요는 없어요. 줄 필요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요. 자, 지수를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이 원이 많이 작네요. 12파입니다. 확대를 하고요. 자, 이 선이요. 이 원이 얼마죠? 30파입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이 원은요. 얼마죠? 55파이네요. 클릭. 그런 다음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거리값만 입력하면은
구속이 완전히 되겠습니다. 그렇죠? 클릭해서요. 12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완전하게 구속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동일선상이라든지 같음 이런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무리. 돌출을 할게요. 돌출을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위쪽으로 할까요? 이 원형에 대한 부분은 아래쪽으로 돌출을 하고 그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위쪽으로 해서 한번 돌출에 대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번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돌출 선택하죠. 자, 25mm입니다. 두께는 25mm죠. 자, 평면은 프로파일을 선택하랍니다. 클릭 다 선택할게요. 일단은 다 선택하고 클릭해서 전체를 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요 25입니다. 25 입력하고 확인. 그러면 25mm에 대한 두께를 가진 원기둥을 그렸죠. 자, 그러면서 스케치는 가시성이 사라졌죠. 자, 우클릭해서요 공유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스케치가 활성화됩니다.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가시성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중앙에 있는 이 기둥을 먼저 50mm만큼 올리면 되겠네요. 자, 돌출. 프로파일 활성화되어 있죠. 자, 밑에. 자, 이 부분과 이 작은 기둥 원을 선택 후에 저희는 50mm만큼 차집합이 아닙니다. 그렇죠? 합집합을 하시고요. 자, 기본 값으로 바꿔준 후에 쭉 올려보면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전체 길이가 얼마죠? 50mm죠. 50mm입니다. 50 입력하고 확인.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돌출로요. 다시 이번에는 자, 이 평면에 대한 부분을 돌출을 해서 한 번에 만들어 볼게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자, 이 면에서 이 높이는 15mm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 평면을 우리가 이 평면을 윗평면을 선택해서 15mm만큼 돌출을 해 볼게요. 자, 돌출 프로파일 선택합니다. 그렇죠? 아래쪽에 이면 또는 위에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이죠? 자, 이 면입니다. 하지만 헷갈린다 그러면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 아래쪽으로 보이게 한 다음, 자, 보이게 한 다음은요 보이죠? 이 평면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 다음요 자, 시작 평면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 평면으로 선택해서 해본다 했죠. 자, 그래서 평면을요, 자, 위에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평면에서 시작해서 돌출이 되는 거죠. 자, 얼만큼이죠? 15mm만큼 돌출을 합니다. 15 입력하고요. 그리고 차집합이 아닙니다. 그렇죠? 합집합입니다. 접합. 확인 누르고요. 접합을 클릭 후에 확인. 승인을 하니까 안 되네요. 왜 이럴까요? 방향이 반대로 됐죠. 접합을 누르면서 자, 차집합이 되었다가 접합을 누르면서 이 부분이요 방향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한번 더블 클릭해서 자,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방향을 기본값으로 클릭함으로써 위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인. 좀 전에 왜 경고라는 게 떴냐면 반대로 합집합을 해서 반대로 아래쪽으로 저희가 돌출을 했기 때문에 이 원형 기둥에 파묻혔습니다. 그러면서 돌출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느냐 이거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왜 하느냐 이겁니다. 인벤트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고창이 뜨는 겁니다. 경고창이 뜨면서 좀 전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에 앞쪽에 경고에 대한 마크가 풍선 마크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설명을 드렸죠. 돌출이라는 기능에서 한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이 중앙에 있는 구멍에 대한 부분만 빼기를 하면 되죠. 자, 이 원을 선택하고요. 자, 이번엔 전체를 선택하시든 다음까지를 선택하시든 또는 끝이라는 이 기능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전체를 하면요 이렇게 모형에 대한 위쪽으로 있는 솔리드 객시 전체를 다 관통을 시키는 거고요. 자, 다음까지 하니까 또 면이 있는
우리가 이 기준에서 위쪽으로 있는 구간까지 다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선택하면요, 어때요? 끝이라는 부분을 선택하니까 면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끝까지를 어떤 면까지를 돌출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위쪽 면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런 다음 차집합이죠.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좀 그리다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할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스케치 도면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입력을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모형이 다릅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20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12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모형이 좀 이상하죠.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20만 입력하더라도 확인. 자, 모형이 바뀌었죠. 그러면 스케치를 마무리함으로써 이렇게 다시 수정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편하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어때요? 이렇게 이 트리에 대한 작업 트리에 있는 이 항목들을 이용해서 맞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항목에 대한 틀린 부분을 이용해서 편집도 가능한 거죠. 그런 다음요, 스케치 가시성을 꺼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링이 완료가 됩니다. 어때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요, 이 예제 도면에 대한 부분을 모델링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